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2021년 모든 방송사에서 새해 덕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계실 겁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몸과 마음 또 영혼까지 건강한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원합니다. 헐리뉴스 네트워크 CNN 21 방송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언론과 방송의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살아있어야 되고 언론인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시민의 사회가 아닌, 죽은 기자의 사회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역량 있는 저희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채찍질과 그리고 또 기조 통달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한 해 뉴스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사 이슈 오늘 첫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지금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급한 뉴스인데요. 국민 통합을 외쳤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전국 이슈가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사람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함께 이 이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더 강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 방송을 찾아오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꼭 더 날카로운 필치로 더욱더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쏘아 올렸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전국 이슈를 달구고 있습니다. 사면 논의, 이 시점에서 뭔가 각 측에서 다 짚어보고 있는 그 무게감이 있는데요. 시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시기적으로는 좀 조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필연적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이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단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께서 문맥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을 봐서 건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예, 역시. 그러니까 언론들이 막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예. 적절한 시기를 봐서 건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쑥 이렇게 이제 화두로 떠오르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마다 매주 가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0%를 넘나들고 또 그전에 고공행진을 했던 이낙연 대표는 지금 추락하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조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 출마할 때부터 과연 몇 개월짜리 당대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보궐선거를 놔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그렇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론이 야권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문맥상으로 전혀 괜찮습니다. 건의를 하겠다. 적절한 시기를 봐서. 그런데 그것을 당장 사면을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대두가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뜨겁게 달고 올랐는데요. 또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좀 사면초가식으로 또 그렇게 또 평가를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코너에 몰린 듯한. 그렇죠. 우선 이제 그런 엄청난 화두를 꺼낼 때는 사실상 충분한 내부적인 논의
또 국민적인 어떤 반향 예. 이런 것을 좀 치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그 총대를 매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할 때도 예. 실질적으로 당선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책임을 떠안으면서 그렇게 서로 협조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당대표로 있는 시점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짐을 사실상 덜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뭐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전 교감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교감 없다고 나왔습니다. 교감이 있었든 없었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급하게 이제 최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이 공개가 아닌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이 최고위원들의 부정적 의견들이 사실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당사자들의 철저한 또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공감대와 반성. 맞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원칙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어찌 보면 왕조 시대 때부터 왕이 죄를 지은 사람의 은전을 베푸는 이런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형사법적으로 갖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정치적인 용어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조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이런 것,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혀 그 사람들이 뭐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데 그것이 아무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할지라도 마구잡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법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면이 됐든 특별 사면이 됐든 이것은 형사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리고 적어도 당사자들이 그에 걸맞는 어떤 일정한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죄를 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그렇죠. 일반적으로 반성의 행위가 됐든 어쨌든 용서를 구할 때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용서를 안 하는데 용서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그래서 특별사면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국회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계실 때 실질적으로 뭐 강요에 의해서 했던 어쨌든 형식적으로 참 탄원서도 쓰고 내가 죄를 뉘우칩니다 말이야 뭐 이런 등등 형식적인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민들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국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그 과오에 대해서 심판했던 촛불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니 당신들이 이 양반들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적폐청산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서 또 다시 또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어딘지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뭐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사실상 어떻든 간에 내가 국정을 책임지는 동안에 이러저런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상첨화가 될 수가 너무 좋죠. 있겠다. 예, 너무 그렇게 좋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사실 그게 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전직 대통령들이 이렇게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이걸 좀 풀어주길 바라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뭐 코너에 몰렸다, 왜 그렇게 무리수를 놓는가라고 했는데 당 대표의 거시적인 의도가 있었을까요? 저는 잠깐 아까 언급한 것처럼 당대표로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정치적으로 아까 제가 그 당대표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지지만, 원칙론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면은 대통령이 뭐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독단적으로 당대표나 집권 여당의 어떤 내부 분위기도 없이 파악하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를 털고 가야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라도 국민적 통합 내지는 아우르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스스로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업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한 전직 대통령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지 않습니까? 유례 없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이제 감옥에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참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아프고 이렇게 참혹한 역사인데요. 이렇게 그 사면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상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반 사면의 경우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특별 사면에 해당되거든요. 특별 사면의 경우는 형의 집행을 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컨대 지금 두 분이 뭐 10년 이상씩의 거의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안 하도 그것을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예컨대 뭐 그 형을 선고한 그것을 효력을 없애주는 것이 이제 특별사면의 효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전판 얘기를 합니다. 퇴임 후에 안전판. 그래서 재집권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별로 바라지도 않는데 자기가 4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에 범죄자들을 막 그냥 대거 막 사면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도록 사면을 해버리고 지금 퇴임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그런 부분은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행위다. 필요한 행위다. 필요한 행위인데 하나가 우리가 걸림돌이 있어요. 조금. 필요하다. 사면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노 사면에 있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해놓고 사실상 전두환 대통령은 추징금을 아직도 950억 원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따른 국민적 화합을 하는 데는 오히려 역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반면 교사로서 작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말씀 들으셨죠? 사면은 적절하게 국민 통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뭐 세계 경제사적 위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사실 전 대통령의 그 사면에서 지금까지 추징금이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참 먼 듯한 이런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국민의힘 그 조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무죄다.
라고 하면서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장난치지 마라. 이런 것 갖고 장난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이 사면이라고 하는 그 정치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정치적인 이제 통치행위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따라서 이루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측면이지요. 네. 조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줘버리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상 사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일 다다음 주에 이제 재심에 따른 그 선고가 14일 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돼야만이 이제 그런 건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 사면 얘기가 나와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물론 법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의 혹은 집권 여당의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미리 답을 해답지를 준 그렇죠.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아까 시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어필될 수가 있는데 조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신들이 뭐 정치적으로 당장 보궐선거로 오고 그러니까 당신들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뭐 제철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낙연이죠. 이낙연 지금 현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쏘아 올린 사면 건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범태 박사님과 논의하겠는데 요점은 이러시네요. 충분히 우리가 사면은 좀 건의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여러 우리 많은 의견을 국민들이 주신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두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당사자들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정답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 또 뭐 사과 여기는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쯤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축년 새 시사 이슈 첫 방송 오늘 김범태 박사님이 오늘 또 시원하게 꿰뚫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